여러분이 가진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위해 돈을 빌려오겠습니까? 1963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에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과 흙탕물을 퍼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시절.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앞에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부가 내놓은 최후의 카드는 땅도 건물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1000m 깊이의 지옥 같은 탄광과 시신을 닦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 대학을 갓 졸업한 엘리트 청년들이 막노동자로 팔려가듯 떠났습니다. 꽃다운 20살 여성들이 시신 닦는 간호사로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독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보낸 피 묻은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을까요? 독일 파견 광부 모집 공고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탄광행에 무려 15대 1의 경쟁률이 기록됩니다. 지원자의 30%가 대학 졸업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펜을 잡아야 할 손에 곡괭이를 들어야 했던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이 당시 가족들이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였고 부모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광산에 도착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1000m 깊이에서 지열은 섭씨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산소는 부족했고 매일같이 낙반 사고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글릭 아우프라는 독일어 인사는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인사가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 나누는 일상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간호사들은 독일인들도 꺼리는 시신 세척을 도맡았습니다. 대소변 수발과 가장 힘든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광부와 간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였습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300여 명의 근로자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안 되더라도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대통령도 광부도 간호사도 함께 울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현장을 지켜본 독일 대통령 리브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1억 5천만 마르크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은 단순히 가족의 생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시멘트가 되었고 제철소를 세우는 철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었고 병원과 학교를 짓는 벽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DNA에는 그들의 땀방울이 섞여 있습니다. 독일 지하 깊은 곳에서 흘린 피와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964년 12월 독일 함보른 탄광 강당에 300여 명의 한국인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섰습니다. 강당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죠.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300명 전체가 따라 불렀습니다. 지하 1000m 어둠 속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광부들도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 대통령 리브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근면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돈의 담보는 땅도 건물도 아닌 바로 파독 근로자들의 월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보낸 돈은 정확히 어디에 쓰였을까요?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독일 차관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2년 5개월 만에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흘린 땀이 고속도로를 닦는 시멘트가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 포항제철 건설에도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투입됩니다.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쇳물 하나하나가 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이 첫 출선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철강 강국의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 사는 아파트의 철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이 보낸 돈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독일로 연수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선진 의료 기술을 배워온 그들이 한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지금 우리가 받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도 그들 덕분입니다. 1977년까지 파독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한 총액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2%에 달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낸 작은 돈이 모여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탄광사고로 목숨을 잃은 광부들, 평생 진폐증에 시달린 이들도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채 10년, 20년을 타국에서 보낸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청춘과 건강, 때로는 목숨까지 조국에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의 뿌리에는 그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출근길에 달린 고속도로, 그것이 바로 파독인들의 유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들이 독일에서 겪은 차별과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4년 12월, 독일 함보른 탄광 강당에 300여 명의 파독 근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이 먼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지하 1000m 지옥을 견디던 그들을 만나러 강당 문이 열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자 장내는 숨죽였습니다.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300명 전체가 따라 불렀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곡괭이를 들어야 했던 대학 졸업생들, 시신을 닦아야 했던 꽃다운 간호사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안 되더라도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강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광부도, 간호사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 대통령 리브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대한민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담보는 땅도 건물도 아닌 바로 이 파독 근로자들의 월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전무후무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직접 보낸 송금액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5년간 그들이 본국으로 보낸 돈은 총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2%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하 1000m에서 하루 12시간씩 곡괭이를 휘두르며 번 돈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3교대 야간 근무를 자청하며 수당을 더 받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 묻은 달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 동맥이 되어 물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에도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73년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쏟아졌을 때 그 안에는 그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자금에도 파독 근로자들의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레일 아래에는 그들의 희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농촌 새마을운동의 시멘트와 자재도 그들이 보낸 외화로 수입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인쇄하는 종이와 잉크도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두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977년 파독 근로자 송출이 공식 종료될 때까지 총 8,000명의 광부가 독일로 떠났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총 2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독일에 정착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는 독일 마을이 조성되어 귀국한 파독 근로자들이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담보로 잡혔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국가대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파독 근로자들의 귀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독일 땅에서 10여 년을 보낸 파독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국은 이제 그들 없이도 돌아갈 만큼 성장했고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방을 샀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변화한 조국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독일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각자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사랑, 자리 잡은 생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 귀국한 광부들이 마주한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대졸 출신 광부들은 이력서에 독일 탄광 경력을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그들을 낙오자로 봤고 사회는 그들을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간호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병원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공장에 취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나라를 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남은 파독 근로자들은 경남 남해에 독일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조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독일식 주택을 짓고 작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들의 청춘과 희생이 새겨진 살아있는 기념관입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외화는 총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고 포항제철 설립에도 쓰였습니다. 그들의 손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씨앗이었습니다. 1977년 한국 정부는 파독 근로자 송출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총 8천여 명의 광부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떠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잊은 듯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파독 근로자들의 공헌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기념관이 세워졌으며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독 1세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하 1000m 어둠 속에서 낯선 병실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라 불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자녀 중 많은 이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점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담보로 잡혔던 그 사람들을, 그들의 땀과 눈물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잊혀져서는 안 될 이름들이 여기 있습니다. 파독 근로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